당연히 이재명과 지도부가 그 부인한테 코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화영 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법정서 부부싸움을 했을까? 법정서 부부싸움 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법정서 부부싸움. 부부싸움의 주체는 누굽니까? 이화영과 또 이화영의 부인이 법정서, 물론 뭐 부인은 저기입니다. 참고인으로 간 그 부인인데, 제발 정신 차려요! 라고 하는 그런 그 소리가 이화영의 부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삿대질을 안 했다 뿐이지, 아니, 저희가 정말 정신 차려요!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했는데, 도대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또 이화영이 지금 최근에 어떤 말을 했길래 바로 지금 이화영 입에 모든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다라는 게 바로 어제 이 시간 김동완의 하이파이브의 제목 아니었습니까? 이화영 입에만 관심이 쏠리는 지금 정치권, 이화영이 한마디 할 때마다 아주 정치권이 진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화영의 지금 증언에 따라서 이재명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로 사법 처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바로 이화영의 입이 지금 세간의 화제가 될 뿐더러 여의도 정치권의 아주 뇌관입니다. 뇌관. 탁 건들면 터질 수밖에 없는 뇌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최근 이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이화영의 부인은 아주 글쎄요, 집안에 조용히 있는 그런 스타일이 못 되는 모양입니다. 선거 때도 이화영이 이제 지역구에 나갈 때도 아주 남편 못지않게 그렇게 활동을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뭐라고 좋게 얘기하면 활동을 많이 하는 부인이고, 그렇지 않게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좀 나댄다고 할까요? 설치는 스타일,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정치권에서 평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설치고 그런 이렇게 아주 글쎄요, 김정숙하고 비슷한 스타일, 김정숙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보면 뭐 큰 무리가 없겠는데요. 이화영은요, 어제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을 했습니다. 혼자 출석을 했는데 이에 앞서 그의 아내가 이화영의 검찰 조사와 재판을 맡았던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선정한 이 변호인단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단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 해임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누가? 부인이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이화영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뭔가 하여튼 심각한 갈등 관계가 있었고, 지금, 이 부인은 이화영과 이화영 변호인단이 법원에서 하는 증언, 이런 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나라도 말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인 것이죠. 그런데 부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인이 혼자 생각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부인은 누구에게 벌써 이 손을 탔다고 그러죠. 부인에게 회유와 이거 저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다 죽습니다. 라고 당연히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민주당 지도부죠.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이미 이화영의 부인을 아마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이화영이 법정에서 저렇게 진술을 계속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화영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교도소 살아야 되고 이재명을 비롯해서 다 줄줄이 교도소로 가야 되니까 이화영도 최소한도 교도소에서 이 형기를 줄이고 우리 다 같이 살려면은 말을 번복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대북송금, 쌍방울 관련 자금, 대북송금 이게 이 부지사 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평지풍파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번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시킨 변호인단은 다 잘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재명과 지도부가 그 부인한테 코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기자생활 30년을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지도부와 이화영 부인이
여러 차례 그런 입맞춤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상당히 맞췄을 것이다 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요청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에 쌍방울의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예, 이러니까 이제 상당 부분 이 진술이 번복되는 것이죠. 예, 앞서 이화영은 이달 초 검찰에서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무려 300만 달러를 대납하기로 한 것을 당시 이재명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 부인이 이 전 부지사 즉 이화영의 입장 변화가 바로 지금 저 변호인단이 자꾸 시켜서 그런 것이니까 저 사람들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해임 신고서를 낸 겁니다. 근데 이 부인이 낸 해임 신고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 당사자인 이화영 측에서 이 해임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급하면은 부인이 이화영 자신의 남편의 변호인을 해임까지 하려 했을까? 바로 뒤에 어떤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이죠. 예, 재판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변호인을 해임할 수가 없다는 것은 뭐 법조계에서는 아주 딱 그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화영이 얘기를 하니까 그 아내가 법원에서 정신 차려요 라는 얘기를 크게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살펴볼까요? 재판부가 이화영의 입장을 묻자 그는 아마 집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와는 상의 없이 변호인 해임 신고서가 제출됐다. 그거는 내 의사가 아니다 라고 이화영이 딱 얘기를 하니까 방청석에 있던 자기의 부인이 없던 일을 얘기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라고 소리를 쳤고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는 얘기를 글쎄요. 정신 차리는 게 참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리는 건 글쎄요. 이재명과 지도부 그다음에 이재명과 지도부의 글쎄요. 회유를 당한 것으로 추측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죠. 나중에 또 나는 회유당한 거 없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하고 또 이상한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요. 추측된 그 부인의 글쎄요. 정신 차리는 건 오히려 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영 김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정식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또 다른 또 여인이 또 있다고 그러죠. 그 이화영의 부인, 그 다음에 부인은 부인대로 있고 다른 그 여성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화영은 이재명이 이미 감방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햇님. 그렇죠. 이재명 교도소 가는 거는 그건 뭐 이제는 이제 천하가 다 아는 그런 그 뉴스도 아니죠. 그거는 구문이죠. 구문. 네.